안녕하세요, 세무사님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네, 뭐 기초이자 기본이자 뭐 그냥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던 자금 조달 계획서 네, 작성 방법 네, 뭐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. 작성할 곳이. 네, 예, 맞습니다. 예, 작성 방법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송금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. 아, 네. 예, 예. 실제로 이제 조달계획서 작성하는 경우에 보통 계약금을 보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싶어가지고 현금이나 수표로 바로 그 상대방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이건 뭐 매매 자금이라서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 문제가 안 된다. 이렇게 예전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게 증여나 차용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거라면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주는 게 좋은데 직접적으로 매도인한테 보내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왜냐면 이제 등기하고 나서 뭐 부동산 감정원이나 구청에서 이제 소명 요청이 나오는데 계약금 준 것부터 잔금 준 날까지 해서 전후로 이주해가지고 토탈 기간에 대해서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이거 하면 이 통장 내역에 본인이 계약금을 준 기록이 없어요. 그럼 결국에는 부모님이 대신 내줬다는 거를 그 서류를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뭐 이렇게 주는 건 안 걸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소명할 것까지 생각하셔서 차용이나 증여를 그 통장에 내역을 남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예,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집과 관련된 자금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네. 뭐 대부분이 뭐 결혼 준비를 한다거나 이사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또는 가족들하고의 돈 거래가 좀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한 게 네. 2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네. 예, 그래서 가족 간 거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볼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문제되지도 않겠지만 이런 걸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동산 거래를 위한 통장을 그냥 하나 만드셔라.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정하시고 이 통장에는 부동산 거래 관련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소명할 때도 이 통장 하나 가지고 입증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혼 준비 자금 오고 가고 뭐 축의금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통장으로 하셔서 굳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이 통장에 보일 필요는 없다.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. 네. 예, 요즘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쓰는 통장이 뭐 여러 개이거나 안 쓰는 통장들이 있으면 네. 예, 주택 구매 아니면 뭐 큰 돈을 오가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도 네.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특수관계인. 네. 예,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? 특수관계 범위는 그냥 친인척이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친인척, 네. 가족, 뭐 이런 분들하고의 거래는 조금 더 면밀히 볼 수도 있다. 그렇죠. 예,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런 돈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뭔지 이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네. 너무 또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네. 예,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되 뭐 주택을 사는데 첫 단추인 거는 뭐 맞습니다. 네. 근데 요즘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거의 뭐 계약서처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 이후에 나올 소명을 걱정을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예, 어떻게 보시나요? 그러니까 이제 소명 말씀을 하셨는데 소명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엔 빠르면 한 주 안에 나오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잔금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전수조사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 끝나고 수년이 지나서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조차 작성을 안 한 지역도 소명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소명은 어쨌든 나에게 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. 소명의 나라네요. 네, 소명의 나라죠. 예. 아니 실제로 2024년 1월 뭐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전국적으로 소명이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배포가 막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.
예, 그래서 이제 소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다. 네.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, 5년 정도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좀 포인트를 맞췄다면 네.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니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와 계획서였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한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계약서 같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소명의 범위도 상당히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도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았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정보가 많이 존재하거든요. 이제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서식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는구나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금 출처까지 마련하시는 게 맞고 또 하나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이제 구청에서도 당연히 나오지만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가 제일 좋거든요. 실거래 소명 자료라는 게 이제 PDF 파일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아 나에게 소명이 나오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구나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세무사님 그 부동산 소명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